누구에게나 건강은 막연한 중요한 것일지 모르지만 어떤 순간에는 그것이 전부가 됩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가족과 식사하고 출근하고 사람을 만나고 소소하게 웃는 하루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아파보기 전까지는 잘 모릅니다. 특히 40대 중반이라는 시기는 인생의 속도가 가장 빠르게 달려가는 시기입니다. 자녀 교육, 노후 준비, 사업 안정화까지 어깨 위에 놓인 짐은 무겁고 쉬어갈 틈도 없이 앞만 보고 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암이라는 진단을 받는다면요? 그것도 비교적 치료율이 높다고 알려진 갑상선암이라고 하더라도 그 순간부터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그런 상황에 놓였던 40대 중반의 자영업자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자신의 작은 카페를 운영해왔고 지역에서 소박하게나마 단골들을 모아 성실하게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매장을 지키고 아이 학원비와 집 대출을 감당하며 한 달 한 달을 계획하던 그에게 어느 날 갑상선암이라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처음엔 그저 쉰 목소리와 쉽게 피로해지는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지만 생각보다 결과는 무거웠죠. 수술을 앞두고 그가 가장 걱정했던 건 건강보다도 이제 내가 어떻게 소득을 유지하며 가족을 지킬 수 있을까? 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득 절벽 속에서 그는 두 가지 방법으로 삶의 방향을 바꿨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그를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만든 힘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건강을 중심에 둔 라이프 스타일로 전환한 것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그는 하루에 커피를 5잔씩 마시며 식사는 거르기 일쑤였고 자정이 넘어서야 퇴근하는 일이 일상이었습니다. 아프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의 삶에 건강이 없었다는 걸 인식하게 되었죠.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그는 음식, 수면, 움직임 하나하나를 재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만든 식단표에는 가공식품 대신 제철 채소, 저염 저당 식단이 자리 잡았고 하루 만보 걷기를 실천하며 조금씩 몸의 감각을 회복해 나갔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몸이 가볍고 정신이 또렷해지는 걸 느꼈고 그것이 자신감이 되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죠. 이 건강한 루틴은 단순히 몸을 회복하는 걸 넘어 마음의 안정까지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나만의 콘텐츠를 통해 지속 가능한 소득 모델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는 치료 중이던 시기 하루의 대부분을 병원 대기실과 집 안에서 보내며 유튜브, 블로그, SNS를 자주 접하게 되었고 이내 자신도 소상공인의 삶, 암을 이겨내는 과정, 건강한 루틴 등을 주제로 콘텐츠를 만들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엔 핸드폰으로 혼자 조용히 촬영하고 무료 앱으로 편집해 올리는 시기였지만 생각보다 반응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특히 암을 겪은 자영업자의 건강 루틴이라는 콘텐츠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고 조금씩 구독자도 생기기 시작했죠. 그는 영상을 통해 하루 5분이라도 자신을 위해 투자하는 습관, 자영업자가 병원비와 가게를 동시에 관리하는 법, 암을 겪으며 꼭 바꿔야 했던 생활 습관 같은 주제를 지속적으로 다뤘고 이러한 일상 공유가 단순한 영상 콘텐츠를 넘어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채널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의 과정을 지나며 그는 단순히 병을 이겨낸 것에 그치지 않고 아예 삶의 방식 자체를 건강 중심으로 바꾸고 새로운 형태의 소득 기반을 만들어내며 회복을 넘어 성장이라는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이 사례는 비단 한 사람의 이야기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실제로 비슷한 전환점을 겪은 사람들이 주위에 많습니다. 사례 하나 43세 여성 직장인이 조기 유방암 판정을 받고 육체적 충격과 함께 정신적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를 계기로 명상과 요가에 집중하면서 일상의 리듬을 되찾았고 이후 건강 관련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직장인을 위한 출근 전 10분 스트레칭 영상은 수십만 뷰를 기록했고 현재는 관련 온라인 클래스까지 운영하며 본인의 경험을 기반으로 건강과 수익을 동시에 잡고 있습니다. 사례 둘 47세 남성 퇴직자는 고지혈증과 초기 당뇨 진단을 받고 식습관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 과정을 SNS에 기록하면서 식단과 건강관리법을 공유했고 지금은 중년 건강식단을 주제로 한 쿠킹 클래스와 도시락 브랜드까지 론칭하게 되었죠.
단순한 치료를 넘어 건강한 삶을 브랜드화한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사례 셋 45세 자영업자는 수면장애와 불안장애로 고생하다 자신의 회복 과정을 블로그에 기록했고 이후 중년 남성을 위한 마음 건강 상담 콘텐츠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풀어낸 콘텐츠가 오히려 더 큰 반향을 일으켰고 지금은 심리 상담사를 꿈꾸며 제2의 인생을 준비 중입니다. 이들 모두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건강이라는 위기 앞에서 단순히 치료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그것을 기반으로 새로운 삶의 방향과 소득 모델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언제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작은 변화, 건강을 위한 루틴에서부터 시작됐죠. 갑상선암이라는 진단, 그리고 소득 절벽이라는 위기를 겪은 주인공도 결국 그 과정에서 더 건강한 삶과 의미 있는 연결을 만들어낸 셈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히 암이라는 병의 경험담이 아닙니다. 중년의 삶에서 건강이 흔들릴 때 우리가 어떤 방향을 선택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 역시 아프지 않아도, 아니, 오히려 아직 아프지 않을 때부터 건강 중심의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변화는 생각보다 많은 것을 바꿔줍니다. 몸, 마음, 그리고 삶 전체의 구조까지도요. 당신의 건강한 삶이 소득이 되고, 연결이 되고, 나눔이 될 수 있다는 것.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건강, 특히 암과 같은 심각한 질병에 대한 접근은 감정적인 선택보다는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자주 듣는 이야기지만 잘못된 정보나 비과학적인 치료법에 휘둘리는 일이 많습니다. 따라서 암 치료에 있어 중요한 것은 과학적 근거가 있는 접근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특히 갑상선암과 같은 질병은 치료의 성공률이 높고 예후가 좋은 암 중 하나로 알려져 있지만 치료 후의 관리 또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1. 갑상선암과 치료법의 과학적 이해. 갑상선암은 갑상선에 생긴 악성 종양으로 초기에는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종종 건강검진을 통해 발견됩니다. 다행히도 갑상선암의 5년 생존율은 90% 이상으로 다른 암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치료가 잘 되는 암입니다. 갑상선암의 치료는 주로 수술적 절제와 방사성 요오드 치료로 이루어집니다. 이 치료들이 효과적이지만 그 후에도 호르몬 치료와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재발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갑상선암의 치료 후 갑상선 호르몬의 변화로 인한 체중 변화, 피로, 감정 기복 등이 흔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환자 개인의 신체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치료 후 관리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올바른 식이요법과 운동이 암 치료의 회복과 재발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식이요법과 운동의 과학적 근거. 수술 후 회복을 돕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식이요법은 매우 중요합니다. 암 치료가 끝난 후 몸은 체내 염증 상태와 면역 체계를 복구해야 하므로 염증 완화와 면역력 강화를 위한 식단이 필요합니다. 항산화 음식 항산화제가 풍부한 식품은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베리류, 녹차, 커큐민 강황에 포함된 성분, 토마토, 브로콜리 등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갑상선암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단백질 섭취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단백질은 조직 재생과 면역력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콩류, 계란, 닭고기, 생선 등을 포함하는 식단이 도움이 됩니다. 저염식 갑상선 질환과 관련된 호르몬 변화에 따라 염분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염분 섭취가 과도하면 부종을 유발하거나 혈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중심으로 한 저염식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 연어, 고등어, 아보카도, 아마씨 등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면 체내 염증을 줄이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운동 역시 중요합니다. 운동은 체력을 증진시키고 재발 방지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호르몬 균형을 맞추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근력 운동은 근육량을 증가시켜 체력을 증진시킵니다. 하루 30분 이상의 운동은 면역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3. 스트레스 관리와 마음 건강. 암 치료 후 심리적 스트레스는 매우 흔히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수술과 치료 과정에서 경험한 신체적 고통 외에도 암이 재발할지 모른다는 불안감, 가족과의 관계 변화 등으로 정신적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정신적인 회복입니다. 명상, 요가, 심리 상담은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정신적 안정을 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명상은 몸의 긴장을 풀고 집중력을 높이며 전반적인 정신적 안정을 돕습니다. 여러 연구에서도 명상이 스트레스 감소와 면역력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졌습니다. 또한 인지행동치료 CBT 같은 심리치료는 암 환자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을 줄이는 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마음의 건강을 돌보는 것이 몸의 회복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4.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의 지속 가능성. 건강을 돌보는 데 있어 중요한 점은 단기적인 회복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건강한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영업자나 일반 직장인들도 마찬가지로 바쁜 일상 속에서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암을 극복한 후에 삶이 결국 건강한 루틴을 지키는 것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암을 이겨낸 후에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식이요법과 운동, 스트레스 관리를 포함한 건강한 루틴을 지속하는 것만이 재발 방지와 체력 회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식습관과 운동을 매일 체크하고 기록하기. 작은 목표부터 설정하여 점진적으로 실천하기.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전문가의 상담받기. 가족과 친구와의 소통을 통해 정신적 안정 얻기. 결국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것은 일상에서의 작은 습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들며 그것이 건강한 삶의 기반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 글을 읽고 실천에 옮긴다면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건강을 중심으로 한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